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격은 626.4원, 600, 아까, 제가 저희 회원분들 또는, 회원분들은 뭐 가입을 하셨으니까 제 일기장을 먼저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아침에 제가 6시 반에 여러분께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좋은 뉴스 소식을 이렇게 많이 보셨으면 좋았겠는데 충분히 여러분께서는 리플이라는 것은 물론 시총 6위의 암호화폐인 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뭐 대한민국의 한 1% 정도쯤 알고 있을 1%도 안 될지 몰라요. 한 0.5% 정도나 알면 다행일 법한 암호화폐가 저는 리플이라는 암호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진짜 극소수에게만 알려진 암호화폐가 바로 우리 리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플 어떤 분석이나 어떤 좀 멘탈적인 그런 요소 같은 것들을 이 매일매일 방송해주는 그런 채널이 참 있으면 여러분에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만든 채널이 코인키스라는 채널이거든요.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채널들을 뭐 이렇게 검색해보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올렸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이 아침 6시에 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제 방송을 또 이렇게 많이 보셨네요. 좀 위안이라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회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좀 제가 매수는 고통스럽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적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내려왔으니까 뭐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참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갈 그런 건수였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다행인 겁니다. 지금 레리 윌리엄스 씨는 아직도 계속 매수 중이신데요. 이게 다행인 게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고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은 제 광고보다 좀 하루 종일 여러분의 멘탈을 좀 관리해 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스토리를 보시죠. 뭐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좀 경제 좀 그 일가견이 살짝 없으신 분들은 금리 동결은 좋은 거라면서 왜 떨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스토리식으로 쭉 해보겠습니다. 지금 타임라인으로 3시에 제가 여기까지는 봤거든요. 기준금리 동결 1년 3개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이건 상당한 호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상한 소리를 우리 입장에서는 하시더라고요.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필요를 공감하고 있다. 자, 헤드라인만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대다수 FOMC 위원들은 미국은 큰 연방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FOMC 다양한 위원들이 있겠죠.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필요 공감하다. 추가 금리 인상하겠다. 여기서 이제 동결의 의미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플레이 2%대 목표까지 아직 갈 길 멀다. 좀 답답하죠. 그다음에 3시 45분에 이번 금리 동결은 적절한 금리 인상 방향성의 일환이다. 그렇지. 3시 50분에 이번 금리 동결은 스킵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금리 동결이 그냥 이번 달 한 달 이렇게 금리 인상 아니 계속 금리 인상 안 하고 금리 동결 또는 인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지난해보다는 완화됐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급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지난해보다 완화됐다고 판단한다. 이런 것들이 또 매 한 대 때리고 병 주고 약을 주는 코스죠. 시장 놀래키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연준은 시장을 놀래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 않는다. 이어지는 7월 FOMC 회의에서 역시 실시간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시장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 하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매파적인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키시적인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이렇게 시장을 놀래키고 싶지 않다. 시장을 놀래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물가를 잡는 게 40년 만에 오는 이 물가 상승, 정말 보기 드문 인플레이션, 뭐 이러한 것들을 잡고자 하는 것이 이 FOMC의 이 결연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착륙 가능성도 남아있다.
라고 높은 실업률이 없이도 연착륙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강력한 노동시장이 냉각된다면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발언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했어요. 연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023년에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또 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구두로 묶어 놓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런 말이 이제 시장이 놀랬죠. 그러니까 앞에는 금리 인상 이번 달에는 금리 동결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금리 인하 이야기는 생각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무색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리플의 경우는 좀 폭락장을 맞았다. 그래서 이제 새벽 5시에 선물 포지션이 여러 가지로 계속 청산되는 경우가 있었죠.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는 리퀴데이션이라고 하는 청산이라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뭐 주식의 하한가랑 달라요. 주식의 하한가는 좀 맞기가 좀 드물죠. 그러니까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저는 운 좋게 주식에서는 하한가를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있나? 없어요. 전 주식은 하한가를 맞아본 종목은 저는 없지만 뭐 제가 샀던 종목이 나중에 없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선물 거래에서는 청산은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청산을 당하면 그걸로 기분 나빠하고 끝나고 좀 속쓰리고 끝나고 그게 아니고 좋은 경험했다는 이 경험 자산으로 축적이 됐다라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그리고 욕심도 줄여지면서 궁극에 이제 여러분만의 실력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물 거래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배워가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나 제가 많이 여러 가지로 멘탈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제가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기술적인 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좀 힘겹죠? 시장이 많이 놀랐어요. 한 대 맞아놓고 바로 그 멍이 풀리기는 쉽지가 않죠. 저는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어서 변동성이 심할 때는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를 저는 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이 안에 다 해결이 되거든요. 신기하게도 이 시장은 우리 신체처럼 어떤 상처가 나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 상처가 나는 과정이 너무 싫어서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게 이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29.9입니다. RSI는 29.9로서 아직도 공포에 머물러 있다. 아마 새벽간의 여파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니플로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위치에 놓여 있고요. 우리 세계 챔피언십 우승자 출신의 레리 윌리엄스 씨는 여전히 이렇게 장기간 지금 단타를 치시는 분이 매집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살짝 터치할 때 사고, 터치할 때 살짝씩 터치하는데 어느 정도로 시장에 충격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타가 매집이란 말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그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Moving Average Convergence Level MACD 차트는요 완전히 이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간에 이런 폭락을 잘 버티셨다면 다행인 것이고 역시 여기서는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흰색 무빙 에버리지 라인, 이동평균선 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꺾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살짝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는구나,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윌리엄스 퍼센트 레인지도 마찬가지로 이 흰색 라인, 마이너스 80 라인을 넘어섰을 때 드디어 레리 윌리엄스 씨는 이제 매수를 멈췄구나. 그리고 매도할 날을 기다리겠구나. 매도는 당연히 지금 가격보다 높을 때 매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것, 그리고 이슈적인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적인 것은 저희 코인키스에서, 그 다음에 이슈적인 것도 여러분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의 방송 마무리하기 앞서서 저도 모두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가격이 뭐 폭등하거나 최근처럼 아니면 폭락하거나 이럴 때 어떤
여러분께서 투자하고 계시는 그런 종목을 다루는 그런 방송이 있다면 또는 그런 강의가 있다면 정말 위안이 되거든요. 저도 아주 오래전이죠. 주식 초심자 시절 때 그때 어떤 분께서 그런 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야 정말 저는 그때 주식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코인키스라는 채널을 만들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3년째 됐거든요. 2020년 10월 17일일 겁니다. 아마 그 정보 여기 있죠? 한번 볼까요? 그렇죠. 정보를 보면 2020년 12월 9일날 만들기는 해서 이때는 이제 주식키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가 이게 이제 제가 리플로 바꾼 게 2021년 그 기억이 안 나네. 10월 17일 아마 뭐 그럴 겁니다. 그때 여기 플랫폼 말고 저 다른 플랫폼에서 했다가 좀 옮긴 거 있어요. 뭐 거기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코린이 알고리즘을 잡기가 정말 쉽지 않죠. 같이 아까 앞에 댓글 정말 좀 재밌었어요. 네, 잘 봤고 역시 여러분의 멘탈도 정말 상당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좋은 하루 되시고 저도 오늘만큼은 조금 더 제가 촘촘하게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에 귀 기울이면서 이 지금 힘든 난관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볼린저 밴드 안으로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630 지금 살짝 지금 소강 상태이긴 한데요. 뉴스로 인해서 그러나 패닉 셀링도 나올 만큼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이 무빙 에버리지 맥디 차트의 저 흰색 라인이 꺾이는지를 보면서 또는 윌리엄스 퍼센트 레인지가 마이너스 80 안으로 들어오는지 보면서 그리고 RSI가 마이너스 20을 돌파하는지 20이 상회하는지를 보면서 오늘 하루 움직임을 보시면 좋겠다. 마무리하면서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가 중요한데 그 48시간 그 이전에 그 매조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11시에 방송해 드릴까요? 네, 11시에 해드리겠습니다.